남들은 다 3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갔다고 하고 누군가는 자산이 몇 억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삶 전체가 실패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아직 여기일까? 나는 왜 이렇게 늦었을까? 나는 왜 남들처럼 가지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은 조용히 시작되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주 큰 소리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불안은 사실이 아니라 분위기가 됩니다. 내가 정말 가난해진 것도 아닌데 세상이 전부 나를 앞질러 간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남들은 다 3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 삶은 현실인데 남의 삶은 편집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매달 나가는 돈을 알고 내 통장의 잔고를 알고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압니다. 하지만 남의 삶은 모릅니다. 그 집에 어떤 대출이 얹혀 있는지, 그 화려함 뒤에 어떤 불안이 숨어 있는지, 그 사람이 밤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남의 겉면으로 내 삶의 전체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철학은 이런 순간에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신이 괴로운 이유는 정말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이 질문은 차갑지만 정확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결핍 그 자체가 아니라 비교로 인해 부풀려진 결핍감입니다. 원래 없던 불행도 비교가 끼어드는 순간 선명해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여겼던 집이 누군가의 더 비싼 집 이야기를 들은 뒤부터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어제 먹던 밥도 괜찮았고 어제 살던 삶도 나쁘지 않았는데 비교 하나가 들어오자 모든 것이 모자라 보입니다. 이때 우리는 착각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불안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지만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욕망은 채워지는 성질보다 옮겨 다니는 성질이 더 강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10억이 없을 때는 10억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10억이 생기면 30억이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30억이 생기면 그 다음은 입지와 평수, 건물의 신축 여부, 학군, 가, 명품, 인맥, 자녀의 성취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교는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목표가 아니라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가졌는가 보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가입니다. 남의 속도로 내 인생을 재면 평생 조급하게 됩니다. 남의 기준으로 내 삶을 재면 평생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남보다 얼마나 못 가졌는가가 아니라 나는 내가 지켜야 할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해야 할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는가? 나는 내 형편 안에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가? 나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삶의 중심을 붙들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화려하지 않지만 사람을 버티게 만듭니다. 집의 가격은 나의 가격이 아닙니다. 통장의 숫자는 내 존재의 등급표가 아닙니다. 비싼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지금 작은 집에 산다고 해서 내 삶이 실패로 규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삶을 부동산처럼 평가하려고 합니다. 입지, 평수, 시세, 미래 가치. 하지만 인간의 삶은 그런 방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단단한지,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흔들리면서도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지는 시세표에 적히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짜리 집에 사느냐보다 그 집 안에서 어떤 얼굴로 사느냐입니다. 늘 분노한 얼굴로 사는 사람도 있고 불안에 짓눌린 얼굴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넓지 않은 집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어쩌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비교에 덜 휘둘리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남이 가진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야 합니다. 부러움을 근거로 자기 존재를 모욕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나는 느릴 수 있습니다. 조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덜 화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실패는 아닙니다. 늦었다는 말도 대개는 비교하는 사람의 시계에서만 성립합니다. 내 인생에는 내 계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피고 어떤 사람은 늦게 단단해집니다. 꽃이 빨리 피었다고 해서 뿌리까지 깊다는 뜻은 아닙니다. 겉으로 앞서 보인다고 해서 영혼까지 평안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남의 아파트 가격으로 내 인생을 심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부동산 그래프가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비교 대상으로 태어난 존재도 아닙니다. 당신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불안 속에서도 하루를 살아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삶을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나는 남보다 늦은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살고 있다. 나는 초라한 것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정에 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삶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이 내 가치를 정의하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이 자꾸 가격을 말할 때 나는 방향을 보겠습니다. 세상이 자꾸 비교를 부추길 때 나는 기준을 지키겠습니다. 세상이 자꾸 더 가져야 한다고 소리칠 때 나는 지금 가진 삶을 함부로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불안을 이기는 첫 번째 철학입니다. 남들 다 3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것 같은 날에도 나는 내 삶을 하찮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내 속도대로 가겠습니다. 내 자리에서 버티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뒤돌아봤을 때 가장 값진 것은 비싼 주소가 아니라 끝내 나를 잃지 않았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